B 볼게요. K 돌에 도랑 그늘이 차고, 여기서 차다는 이야기는 차올랐다 이거에 오케이. 따로 몰리는 소소리 바람, 촉각이죠. 촉각. 그늘이 차고 앞서거니 하여 꼬리 치날려 세우고. 슈바 이게 시각. 종종 다이 까칠한 산새 걸음걸이. 여울지어. 아 이거 왜 산새 걸음걸이인 줄 아냐? 이해 잘 안 되지. 이거 왜 산새 걸음걸이게? 산새 오른거리요. 산새가 이게 물 있는데 쪼쪼쪼쪼쪼 걸어가면 어때? 약간 계속해서 이 그 뭐냐 물 자국 같은 거 남잖아. 비 어? 뭔 개소리야? 산새 걸음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개. 아 어? 아니에요. 벌써 네 번째 줄이라고요? 어. 뭐 설명할 게 없어. 이거 이제 그거거든. 물방울이 계속 비가 떨어지면은 계속 그 아래 비 이렇게 동심원 같은 거 계속 펼쳐지잖아.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거를 산새가 걷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해돼? 이해되냐 슈? 여울지어. 여울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냇물 같은 거죠. 그래서 그 물들이 냇물이 되어 가늘게 흘러가는 물살인데 수척하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야이었다라는 표현 때문에 물살이 수척하다. 야이였다니까 의인법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물줄기가 흐르는 거를 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손가락을 펴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멎은 듯 새삼 듣는 빛날 떨어지는 빗방울 붉은 잎 소란이 밟고 간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좀 납득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돌에 그늘이 찼다는 그럼 이제 먹구름이 꼈다라는 이야기고요. 돌이 있잖아. 여기서 먹구름이 껴가지고 여기 이제 돌에 그늘이 찼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바람이 불고 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빗방울이 이렇게 똑똑똑똑 떨어지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이렇게 동심원처럼 이렇게 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 빗방울들이 모여서 뭐가 됐다? 하나의 여울물이 되었다. 냇물이 돼서 흘러가는데 손가락이 편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갈라져서 흘러간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 이해됐어? 그러니까 비가 오는데 비가 오는 모습을 보고 빗방울이 떨어지는 거는 산새 걸음걸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여울을 지어서 이렇게 가느다란 물살이 내려오는 거, 이게 바로 수척한 흰 물살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 년에 있었던 갈갈이 손가락을 편다라는 이야기는 물줄기가 이렇게 벌어졌다는 이야기. 이해했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거 볼게요. 백록담. 한라산이야. 한라산 정상. 옵시다. 거기 막 산문적 진술 막 그렇게 써져 있죠? 그쵸? 안 써져 있나? 어디에요? 내가 뭐 안 써놨냐 거기? 네. 써놓지 않았냐? 안 썼네. 아니야 안 써졌어. 저는 써져 있어요. 그래? 네. 절정에 가까울수록, 여기서의 절정은 이제 꼭대기에 대한 이야기죠. 꼭대기라고 적어주시고요. 뻐꾹채꽃 키가 점점 소모된다. 그래서 꽃이 점점 크기가 작아진다. 한 마루에 오르면 허리가 쓰러지고 다시 한 마루 위에 모가지가 없고 나중에는 얼굴만 갸웃 내다본다.
그래서 어때요? 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꽃이 점점 키가 작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이해돼? 이거 왜 작아지는지 이해해? 네? 산에 올라가 고지대로 올라가면 올수록 척박한 그 환경이지. 식물이 자라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어때? 점점 꽃이 줄어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한 마루니까 한 마루에 올랐어. 이때는 어땠다? 허리가 사라져. 그 다음에 올라가면 어때? 모가지가 없어. 그 다음에 어때? 대가리밖에 없어.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걸 점층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해됐나요?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층층이 뭐 사라져가고 있는 꽃의 모습을 형상화한 거죠. 자, 화문처럼 판박힌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돼? 꽃의 대가리만 있는 상태. 이해했어? 화문이라는 건 꽃 문신, 꽃무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됐나요? 나무니 지금 가. 바람이 차기가 촉각이죠. 한경도 끝과 맞서는 데서 한경도니까 북쪽이지. 한라산은 어디 있는데? 남쪽에 있지. 따뜻해야 되지. 예. 남쪽임에도 불구하고 뭐다? 저기 한격도 북쪽처럼 차갑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이해했어? 여기가 바로 어딘데? 맞서는 데가 백록담 한라산의 맨 위에 공기가 차가운 곳. 이해했어요? 뼈국제 키는 아주 없어지고도 8월 한철엔 흩어진 성신처럼 난만하다. 그래서 별처럼 난만하다라고 했으니까 다 꽃무늬처럼 박혀만 있는 상태가 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의 별은 뭘 의미해요? 꽃 대가리를 의미해요. 꽃 대가리, 꽃 머리. 산 그림자가 어둑어둑하면 점점 어두워지면 그러지 않아도 뻐꾹제 꽃밭에서 별들이 켜든다. 그래서 여기서 별은 아까 뭐였다고? 꽃이었다고. 그래서 꽃들이 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제자리에서 별이 옮긴다. 나는 여기서 기진했다. 여기서의 기진은 기진맥진했다야.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 너무 행복해, 너무 즐거워. 막 존나 카타르시스가 막 차오르니까 어때? 어지러지한 거죠. 이해됐나요? 이해했어? 카타르 월드컵. 약간 카타르 월드컵. 개소리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은 이제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정신이 나갈 것 같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됐죠? 이해했어? 뭐 하는데? 암고라 봅시다. 암은 바위 암자입니다. 라는 우리가 난초할 때 난자예요. 환약같이 어여쁜 열매로 꽃 목을 축이고 살아 일어섰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화자가 뭐 했다? 열매를 먹고 정신을 차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화, 자작나무 옆에서 백화가 총루가 되기까지 산다. 그래서 오래오래 산다 라고 되어 있죠. 내가 죽어서 백화처럼 하얄 것이 승없지 않다. 숭이라는 거는 흉이에요. 흉이 없지 않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얀 어떤 고고한 삶을 살고 싶다. 이거에 대한 의지가 되는 거죠. 소망. 귀신도 쓸쓸하여 살지 않는 한 모퉁이 도채비꽃. 도채비꽃이 낮에 혼자 무서워 파랗게 질린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귀신도 쓸쓸하여 살지 않는다 라고 했으니까 귀신이 없을 만큼 고요한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도깨비꽃이 혼자 무서워서 파랗게 찔렸다. 그래서 파란색에 대한 이야기. 꽃이 그럼 원래 파란색인데 이 파란 이유가 뭐다? 무섭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쓸쓸하다 라는 내용. 바야흐로는 자고로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해발 6,000척 위에서, 여기서 해발 6,000척은 어디에 대한 이야기인데 백록담에 대한 이야기지. 마소는 말과 소입니다. 사람을 대수롭지 아니 여기고 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인간 세계에서 어때야 돼? 말이 사람이 나타나면 놀래야지. 그치? 근데 말과 소가 놀래지 않아. 그 이유는 뭐야? 얘네들한테는 길들이 주인이 있어서. 아니지. 길들이는 거는 이제 길들이면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없는 놈이 왔으니까 놀래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뭐야? 평화, 동화에 대한 이야기지. 이해됐죠?
말끼리 소리가 말끼리 소가 소끼리 망아지가 어미소를 송아지가 어미말을 따르듯이 따르다가 이내 헤어진다. 뭔가 이렇게 있어 없어? 나눠지는 게 없어. 함께 동화되어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 이해됐나요? 오케이? 첫 새끼를 나누라고 암소가 몹시 혼이 났다. 혼이 났다의 밑줄. 이것은 뭐예요? 혼이 났다는 힘들었다에 대한 이야기죠. 얼떨결에 산길 백리를 돌아 서귀포로 달아났다. 튀었대. 물도 마르기 전에 어미를 여인 송아지는 그래서 엄마가 없다. 음메 음성장징어. 아 왜? 아이 미친 자들아. 말을 보고도 등산객을 보고도 마구 메어 달렸다. 왜? 엄마가 없으니까 말을 엄마로 생각을 했던 거, 등산객을 엄마로 생각했던 거. 정글보. 우리 새끼들도 모색이 다른 어미한테 맡길 것을 나는 울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송아지가 불쌍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풍란이 풍기는 향기, 꾀꼬리가 서로 부르는 소리, 후각, 청각, 제주 휘파람새에 휘파람 부는 소리, 청각, 돌에 물이 따르르 구르는 소리, 청각. 뭐하고 있냐? 열거, 나열. 먼 데서 바다가 구길 때 사사 솔소리. 그 다음에 물풀의 동백떡갈나무 속에서 나는 길을 잘못 들었다가 다시 칡넌출 기어간 흰 돌박이고 고부란 길로 나섰다. 화자가 뭐하고 있어?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있어요. 문득 마주친 아롱정말이 피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어때? 소리 듣고 냄새 맡고 또 이제 앞에서 꽃은 뭐였어? 시각에 미쳐 있었지. 이번에 뭐야? 청각과 후각에 미쳐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비고사리 더덕순 도라지꽃 취삭간나물 대풀 석용 별과 같은 방울을 다른 고산식물을 새기며 취하며 자마했다. 그게 뭐야? 물화일체야. 그치? 자연과의 합일에 대한 이야기니까 물화일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백록담의 조촐한 물을 그리워해서 산맥 위에서 찍는 행렬이 구름보다 장엄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나기가 논낯을 맞으며 무지개에 말리우며 궁둥이에 꽃물 이겨붙인 채로 살이 붙는다 라고 되어 있죠. 그냥 이건 그냥 그런 거예요. 아까 막 이 비가 오는 상황인데 산에 꽃들이 막 이렇게 있어. 이거를 지금 약간 프린팅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해해? 어떤 느낌인지? 자연을 보면서 와 그냥 자연이 아름답다가 아니라 와 이게 자연이 다 한데 엉켜져 가지고 다 조화롭게 이렇게 막 붙어있구나 이거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서 물화일체가 나옵니다. 가재도 기지 않는 백록담 푸른 물에 하늘이 돈다. 불구에 가깝도록 고단한 나의 다리를 돌아 소가 갔다. 쫓겨온 실구름 일말에도 백록담을 흐리운다. 나의 얼굴에 한나절 폭인 백록담은 쓸쓸하다. 나는 깨다 졸다 기도조차 잊었더니라 라고 해서 뭐예요? 이 새끼 그냥 미쳤습니다. 한라산 꼭대기 가가지고 정신 나간 거예요. 이해됐죠? 너무 즐거웠대요. 거울 봅시다. 별표.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어. 거울이잖아. 뭐야 애초에. 성찰의 매개체야. 거울은 아예 성찰의 매개체입니다. 왜? 내가 비추거든. 그래서 거울 속의 세계와 현실적 자아와의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어. 그래서 거울 속이 자의식 세계라고 되어 있는 거죠. 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은 참 없을 것이오.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곳은 시끄러운데 거울 속은 조용하다라고 하면서 대비에 대한 이야기죠. 대조, 대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울 속에도 내게 귀가 있어. 저기서의 내는 뭐야?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이지. 그래서 내면적 자아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요.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딱한 귀가 2개나 있어. 여기서의 나는 누구예요? 현실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딱한 귀, 둘이 뭐야? 이야기가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지. 그러니까 원래 거울은 성찰의 매개체이자 뭐까지? 단절의 매개체인 거죠.
단절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이해됐나요? 거울에 나는 왼손잡이요. 여기서도 나는 내면이죠. 내 악수를 받을 줄 모르지. 왜? 나는 오른손 내면 걔는 왼손을 내니까. 이해했나요? 그래서 악수를 받을 줄 모르는 악수를 모르는 왼손잡이요. 그래서 뭐예요? 단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것도 봐봐. 2년에서 3년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단절감을 점점 심화시키고 있지. 그러니까 이것도 뭐야? 점층법이다 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점층적인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거울 때문에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만져주지 못하는 구려만은 왜? 단절됐으니까. 거울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찌 거울 속의 나를 만나보기만이라도 했겠소. 그래서 뭐야? 단절이긴 하지만 나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이중성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중성 아래다가 단절 플러스 만남이라고 써주세요. 그래서 소리도 못 듣고 악수도 못하는 것 단절감에 대한 이야기. 그치만 만나볼 수라도 있다는 것은 뭐 만남에 대한 이야기. 이해됐죠? 나는 지금 거울을 안 가졌소만은 거울 속에는 늘 거울 속에 내가 있소 라고 되어 있죠. 약간 이거 자아 분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아 분열. 그래서 나는 지금 거울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근데 거울 속에는 늘 거울 속에 내가 있대. 이거 말이 되냐? 내가 거울을 가지고 있고 내가 거울을 봐야지만 그 안에 거울에 내가 있는 거지. 근데 거울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거울에 내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원래 없어야 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영원히 내 자의식은 거울 속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서 이런 역설적 표현을 쓴 겁니다. 이해됐나요? 잘은 모르지만 외로된 사업에 골몰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외로된 사업에 골몰할게요. 나는 안 그렇지만 걔는 언제든지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거울 속에 나는 참 나와의 반대로 나는 또 꽤나 닮았소. 나는 거울 속에 나를 근심하고 진찰할 수 없으니 퍽 섭섭하오. 그래서 뭐예요? 거울 세계, 내면 세계에 있는 스스로를 내가 확인을 할 수 없어서 답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아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안타까움으로 마무리 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어렵지? 이 시는 조금 중요해요. 가끔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모의고사요. 이상. 다음 오감도 봅시다. 왜 이래요? 봅시다. 13인의 아해 가로 열고 답시다. 아이가 오 아해는 아이입니다. 아이. 아이가 뭐예요? 아이들. 베이비? 13명의 아이가 도로로 질주하오. 길은 막다른 골목이 적당하오. 그래서 더 이상 어디나 도망갈 데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궁지에 몰린 현실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제1의 아이가 무섭다고 그리오. 제2의 아이도 무섭다고 그리오. 봐봐. 제1의 아해 가지. 가의 동그라미. 이건 보조사로 해석을 해야 돼요. 제2의 아해 도의 동그라미. 가는 주격조사거든. 그럼 제1의 아이가 먼저 무섭다 그랬지. 그랬더니 제2의 아예 도 무섭다고 해. 3의 아예 도 무서워. 4도, 5도, 6도, 7도, 8도, 9도, 10도. 그리고 무섭대. 이게 바로 뭐예요? 반복에 대한 점층이죠. 그래서 아이의 숫자를 나열함으로써 뭐했다? 점층적으로 느껴지는 이 두려움을 강조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어떤 느낌인지. 1도 무섭대, 2도 무섭대, 3도 무섭대, 4도 무섭대, 5도 무섭대, 6도 무섭대, 7도 무섭대, 8도 무섭대, 9도 무섭대, 10도 무섭대, 존나 무섭대. 11의 아이가 무섭다고 그러고, 제12의 아이도 무섭다고 그러고, 제13의 아이도 무섭다고 그러고. 그래서 뭐야? 이 공포가 애들한테 쫙 번졌다는 이야기지. 이해됐나요? 13인의 아이는 무서운 아이와 무서워하는 아이와 그렇게뿐이 모여있어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무서운 놈도 있고 무섭지 않은 놈도, 무서워하는 놈이 있대. 그러면 이 13명 안에 무서운 새끼가 하나가 있다는 이야기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뭐다? 내면적으로 뭔가 이 내부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른 사정은 없는 것이 차라리 나았소.
그 중에 1인의 아이가 무서운 아이라도 줬어. 2인의 아이가 무서운 아이라도 줬어. 2인의 아이가 무서워하는 아이라도 줬어. 그 중에 1인의 아이가 무서워하는 아이라도 줬어. 중요해 안 중요해? 한 명이 무서운지 두 명이 무서운지는 안 중요해. 그냥 뭐가 중요하다? 무서워하고 무서워할 놈이 있다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그 상황 자체. 한 놈이 무섭든 두 놈이 무섭든 무서워하는 애들과 무서운 아이가 합쳐져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은 뚫린 고목이라도 적당하오. 13인의 아이가 도로로 질주하지 아니하여도 좋소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은 뭐야? 맨 앞에 도로로 질주하오 골목이 막다른 길이어야 돼요 라고 했는데 그런 게 아니어도 어떻다? 항상 이런 게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이해돼서? 모르겠어요. 어? 어려운데. 이런 거야. 이 반에 이렇게 있어. 봐봐. 우리 반에 이렇게 있어. 그치? 만약에 최성호 씨가 무서워 했어. 그랬더니 옆에 있던 우태기도 아이 무서워. 시우도 아이 무서워. 그 다음에 조성호도 아이 무서워. 유태기도 아이 무서워. 이 지랄했어. 근데 알고 봤더니 어때? 여기서 제일 무서운 새끼가 유태기였던 거야. 와. 그랬더니 어때? 얘 때문에 누군가가 무서워하고 있어. 그러니까 적은 내부에 있다에 대한 이야기야. 근데 유태기만 무섭든 우태기하고 유태기가 무섭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지. 뭐가 중요해? 뭐가 됐든 무서워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무서운 사람이 함께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 이해됐어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올라가 다 주잖아. 이해됐죠? 다음 가정 봅시다. 가정 볼게요. 가정. 없어졌다. 내 옷이 아니야. 이 옷이야. 안 오는 거 아니야? 얘들아 볼게. 문을 아무리 잡아당겨도 안 열리는 것은 문의 동그라미. 문을 열고 싶은데 안 열린대. 안 열리는 것 밑줄. 그럼 내 의지인가? 아니, 내 의지가 아니야. 현실에 대한 이야기지. 안에 생활이 모자라는 까닭이다. 생활의 밑줄. 생활이 모자란다가 가난이야. 밤이 사나운 꾸지람으로 나를 조른다. 화자를 조르고 있대요. 왜 조르는지 봅시다. 나는 우리 집 문개 앞에서 여간 성가신 게 아니다. 나는 우리 집 문 앞에서 성가시대. 나는 밤속에 들어서서 재웅처럼, 여기서의 재웅은 여튼 그 너네 옹고집전 들어봤냐? 예. 옹고집전 뭐였냐? 그 지푸라기로 사람 만드는 거였거든. 그래서 여기서 재웅은 마찬가지야. 지푸라기로 만든 거야. 이해됐죠? 자꾸만 감해진다. 내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인형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했어? 인형처럼 살아간다고 했으니까 내가 사람 구실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문이 안 열리는 것은 내가 사람 구실을 못해서 문을 못 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해됐나요? 식구야. 그래서 아내야. 봉한 창호 어디라도 한 구석 터놓고 터놓하다고 내가 수입되어 들어가야 하지 않나. 뭐야? 그러면 아내가 문을 어디라도 숨구멍 하나라도 열어주지 않았단 이야기지. 이해됐나요? 조성호야 이해되냐? 지붕에 서리가 내리고 뾰족한 데는 침처럼 월광이 묻었다 라고 되어 있다. 침은 여기서의 침은 우리 그 뭐냐 거기 얼치. 그래 그런 침이다. 근데 월광이 묻었대. 월광이 묻을 수 있냐 없냐? 없지. 빛에 대한 이야기니까. 우리 집이 알라보다. 그래서 알라보다가 바로 뭐야? 가난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고 누가 힘에 겨운 도장을 찍나 보다. 수명을 헐어서 전당을 잡히나 보다. 그래서 뭐야? 내 목숨을 다해가지고 일을 한다. 전당은 전당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목숨을 바치고 돈을 벌어왔다 이런 이야기예요.
나는 그냥 물고리에 쇠사슬 늘어지는 듯 메어 달렸다. 문을 열려고 안 열리는 문을 열려고. 그래서 뭐예요? 내가 가난하지. 그치? 그지야. 그러니까 화자는 뭐 해야 돼?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 이때까지는. 가부장에 대한 이야기니까. 근데 화자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못하는 사람이다? 못하는 사람이다. 왜? 뭘 보고 알았지? 재용처럼. 지푸라기로 만든 인형처럼 해서 우리가 그걸 힌트를 얻었어. 그래서 아내가 문을 안 열어줘요. 그래서 어떻다?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다. 뭐 때문에?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다음. 모란이 피기까지는 봅시다. 어. 이거 봤는데. 아이 씨발. 모란 체크. 봄. 모란의 봄. 원래 모란은 뭐지? 꽃. 모란 꽃이지.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 화자죠. 아직 여전히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있을 테요의 밑줄. 있을 거예요 라고 했으니까 뭐야? 의지에 대한 이야기지. 그래서 나는 뭐야? 봄을 기다릴 거래. 봄을 기다리는 이유가 뭔데? 모란이 피기 때문인 거지. 그럼 화자는 봄을 기다려? 모란을 기다려? 모란. 모란을 기다리는 거지. 이해됐나요? 봄보다 더 중요한 게 모란이었단 이야기.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뚝뚝 음성상징어 의태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떨어져 버렸대. 그럼 모란이 졌던 날이지. 너네 생각해봐. 벚꽃이 피면 보통 며칠 만에 지지? 3일. 일주일. 찍히지 않아요? 한 3, 4일에서 일주일 사이면 지지. 이걸 잘 기억해놔.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모란이 졌다고 3일에서 5일인데 봄을 여인 서름이래. 봄을 여의었다는 뭐야? 봄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지. 너네는 모란이 핀 시간이 길어? 봄의 시간이 더 길어? 봄이 더 길지. 근데 그 3, 5일 때문에 3, 5일이 지나서 모란이 딱 사라져버리면 봄이 사라진 것과 같대. 이건 무슨 법? 과장법. 왜 이런 표현을 썼지? 봄보다 모란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야. 이해됐나요? 이해했어? 시우야 이해했어? 5월 어느 날 5월의 체크. 5월은 봄이냐 여름이냐? 여름이지.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곤. 봐봐. 이파리 나무에 붙어있는 꽃잎이 시드는 거야? 떨어진 잎이 시드는 거야? 떨어진 잎이 시드는 거야. 얼마나 무더운지 우리한테 강조하고 있죠. 부각시키고 있죠.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그래서 온 세상의 모란이 싹 사라져버리는 완벽한 소멸에 대한 이야기죠. 뻗쳐오르던 뭐예요? 상승의 이미지. 내 보람은 서운하게 무너졌으니 보람이 무너졌대. 보람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무너졌대. 눈에 보이는 것만 무너졌다는 표현을 쓸 수 있지. 뭐라고 해야 돼?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써야지.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보람이 무너졌다 했으니까 추상적인 개념 보람을 무너졌다, 구체화시켰다라고 돼야 돼.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앞에서 뭐였는데? 봄이라고 했지. 모란은 다 봄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엔 뭐야? 모란은 내 1년과도 마찬가지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만큼 모란이 어떻다? 소중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360날의 체크. 위에 한 해의 체크. 근데 봐라. 1년이라고 했지. 너네는 봐봐. 1분이 길어? 60초가 길어? 똑같이. 느낌이 60초. 60초가 길지. 그니까 한 해 1년은 다 가고 말았다고 그 다음에 360날이라고 한 거는 뭐야? 그만큼 더 길게 느껴지게 만든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근데 왜 360날일까? 365일인데 아까 모란이 며칠이면 진다고? 5일이면 진다고. 5일 빼고 나머지 360일은 나에게 의미 없는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됐나요? 한양 섭섭해 우옵니다. 그래서 360일 동안 슬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 찬란한 슬픔의 봄의 밑줄. 이게 역설이라고 되어 있죠. 역설이 나오면 우리 뭐 해야 된다고? 뒤에 숨겨져 있는 의미 파악을 해야 된다고. 숨겨진 의미 파악하라는 건 뭐라고? 왜 찬란한지,
뭐 때문에 슬프다고 했는지 이 두 개가 왜 공존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봄엔 뭔데? 모란이 피지. 이게 찬란한 거죠. 슬픈 건 뭐야? 잠깐 폈다가 사라져버리는 봄에 대한 이야기. 이해됐나요? 그래서 찬란한 슬픔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오라고 했으니까 모란이 비록 잠깐 폈다가 사라지는 슬픔을 줄지라도 나는 계속해서 이 봄을 기다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네.